스칼라장이 기울어진 방향과 크기를 알려주는 그라디언트, 벡터장의 발산과 수렴 정도를 알려주는 다이버전스에 이어 이번 시간에 알아볼 컬은 벡터장의 회전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모든 개념은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2차원상에서 컬의 내용만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느낌을 토대로 3차원상의 컬까지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2차원에서 컬의 수식을 먼저 유도한 뒤 컬에 관하여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개념은 컬이 넓이 전체의 회전이 아닌 테두리상에서의 회전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개념은 컬이 거시 회전이 아닌 미시 회전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식 유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원 평면상에 다음과 같은 벡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 나무 조각을 상상해 보기로 하죠. 이때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나무 조각의 회전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위치에서 나무 조각은 X축 방향에 따른 Y방향 벡터 차이에 의해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위치에서 나무 조각은 Y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X방향 벡터 차이에 의해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회전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회전축을 기점으로 벡터와 수직한 방향에 크기가 다른 벡터가 있어야 한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영역에서 이 말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식입니다. 각 항은 좌변과 우변, 밑변과 윗변에서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전 그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회전 방향에 대한 표현입니다. 회전 방향은 하나의 축에 대해 반시계 또는 시계 방향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을 플러스 회전과 마이너스 회전이라고 대응시켜 표현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정도는 부호 다음에 오는 숫자의 크기로 표현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벡터장의 굉장히 작은 영역의 테두리에서 회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벡터장이 회전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의 관점에서 벡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시계 방향의 벡터는 각 값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이 플러스 방향의 회전에 기여하기에 회전의 관점에서 플러스 값으로 인식해야 하고, 시계 방향의 벡터는 마이너스 방향의 회전에 기여하기에 마이너스 값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플러스 회전, 즉 반시계 회전의 관점에서 볼 때 아랫부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벡터 중 X축과 평행한 P성분 벡터만 회전에 기여하고, 만약 P값이 플러스라면 회전에 도움을 주고 마이너스라면 회전을 방해합니다. 즉 아랫부분에서 P성분 벡터는 벡터의 부호 그대로 회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상반되게 윗부분에서는 P값이 플러스라면 회전을 방해하고 마이너스라면 회전을 돕습니다. 즉 윗부분에서 P벡터는 회전의 자체적인 부호와 반대가 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의 벡터가 회전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값은 Y값에 따른 P벡터의 차이이고 굉장히 작은 영역의 값이기에 이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윗변과 아랫변의 두 점을 통해 계산한 값이기에 윗변과 아랫변 전체에서 벡터가 회전하는 정도는 dx를 곱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변에서는 Q성분이 회전의 부호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왼쪽 변에서는 부호와 반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변에서 벡터가 회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는 미소 면적을 둘러싼 테두리에서 벡터의 회전을 의미하고 앞부분을 컬 F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컬 F의 매우 작은 미소 면적 dx dy를 곱했을 때 미소 면적의 테두리에서 회전량이 구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2차원에서 컬 F는 단위 미소 면적을 둘러싼 테두리에서의 벡터의 회전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컬이 면적 전체의 회전이 아닌 테두리에서 회전을 의미한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동일한 면적의 연속적인 두 벡터장이 있습니다. 테두리에서의 벡터장은 같지만 내부에서의 벡터장은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 벡터장에 너무 작지 않은 크기의 나무 조각을 띄운다면 나무 조각은 어떻게 회전할까요?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나무 조각의 회전축으로부터 각 위치의 거리와 질량, 수직인 방향의 벡터 성분을 고려해 계산해야겠지만, 중요한 점은 두 나무 조각의 회전이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벡터장에 대해 컬 F를 면적분하면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스톡스 정리를 통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안쪽의 벡터에 상관없이 컬 F를 면적분한 값은 적분 구간을 둘러싼 곡선상의 선적분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컬을 처음 접할 때 컬은 벡터장의 회전을 의미한다는 말 때문에 컬을 넓이 적분하면 왠지 해당 면적에서 일어나는 총 회전량 혹은 평균적인 회전량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도 과정에서 살펴보았듯 컬은 미소 패 곡선상에서 벡터의 회전을 의미하며 이를 이중적분해도 결국 큰 패 곡선상의 회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4가지 벡터장을 통해 컬이 거시적 회전이 아닌 미시적 회전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컬은 작은 나무 조각을 벡터장의 한 점에 고정시켰을 때 나무 조각 자체의 회전을 의미합니다. 각 설명 뒤 벡터장을 10초간 지속시킬 테니 스스로 벡터장의 성질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벡터장입니다. 벡터장의 식은 다음과 같고 따라서 컬 F값은 0i 더하기 0j 더하기 2k입니다. 이는 나무 조각을 벡터장의 어느 곳에 고정시켜도 Z축의 플러스 방향 회전이 이만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벡터장의 식은 다음과 같으며 컬 F는 0입니다. 원점에 가까운 쪽의 벡터가 바깥쪽 벡터보다 커서 회전력이 발생하지만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각 위치에서 P벡터에 의한 회전과 Q벡터에 의한 회전이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에 회전이 상쇄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장에 나무 조각을 고정시키면 원점을 제외한 위치에서 나무 조각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원점에서 나무 조각이 회전하는 이유는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답을 보기 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벡터장입니다. 벡터장의 식은 다음과 같고 컬 F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벡터장에 나무 조각을 고정시킨다면 원점에 가까운 쪽의 벡터가 먼 쪽의 벡터보다 크고 P와 Q에 의한 회전이 서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 조각 자체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회전은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빨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히 원점에서의 나무 조각은 플러스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전합니다. 마지막 벡터장입니다. 벡터장의 식은 다음과 같고 컬 F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무 조각을 띄운다면 나무 조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회전하지 않겠지만 나무 조각 자체는 회전하며 벡터장을 따라갑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그럼 컬은 거시적인 관점의 회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컬은 거시적인 관점의 회전을 미소 영역으로 수렴시킨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벡터장의 폐회로를 선적분한 값은 그 영역이 줄어들수록 해당 미소 영역에서 컬 F값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스토크스의 정리이며 향후 영상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라디언트, 다이버전트, 컬을 모두 배운 시점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이 기울기라는 말과 갖는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삼각형의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기울기에 밑변을 곱해야 비로소 삼각형의 높이가 계산되는 것처럼 그라디언트 F를 따라 선적분을 해야 비로소 증가한 스칼라 값이 계산되고 다이버전트 F를 부피 적분해야 해당 공간에 모여들거나 빠져나가고 있는 벡터양이 계산되며 마찬가지로 컬 F를 면적에 대해 적분해야 해당 면적을 둘러싼 회곡선상의 회전량이 계산됩니다. 즉,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 세 가지 개념은 적분을 해야 실질적인 값이 계산되는 각각의 의미에 대한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